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오신 것 같지요. 이거 정신력이 떨어져 갖고 실력이 떨어지고 그런데다가 집사람하고 몇 번씩 다퉈갖고 속이 상하고 나니까는 지금 완전히 정신 먹는 게 나가버렸어. 또 요즘에 제가 제일 가깝게 모셨고 또 사랑을 받았던 박광순 교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남대학에 관련하셨던 네 분 선배 교수님들하고 그 외에 그 우계에 있는 두 분 어른들, 그 조선대학 박재상 선생님, 그리고 여기 전라도의 문화운동의 중심인 민화교회장 오셨던 박선홍 선생님, 박선홍 조선대학 박재상 선생님이 바로 박정우 씨보다가 당시 설립자가 아니지 않아요. 설립자가 대표했을 뿐이지. 그러다가 그 양반이 결국은 월육 직전에 조대 체육과 깡패 같은 분들한테 박재상 선생님이 잡혀갖고 급하게 운동장에 두드러 맞아갖고 물팍 꿇고 거기서 강제로 사표냈거든요. 그걸 갖고 쭉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재판에 이기게 생겼으니까 소송 문서 처리했는데 박정희 사위 변호사 있잖아요. 고리고리 짜갖고 장난쳐갖고 소송 다 된 것으로 해갖고 패소하게 딱 만들어보죠. 패소 돼버리게 되니까 이제 30년 소송이 패소됐다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고 이런 개판이 어디냐 가자 그래갖고 개판에는 져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조선대학 몰려가갖고 박정희를 딱 난리 쳐버리니까 박정희가 물러나겠다고. 그래 그놈 갖고 이제 다시 문제가 되니까 박정희가 결국은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문교부 쪽에서는 이제 임시로 관선이사 뽑아갖고 수습하게 된 것이었다고. 이제 그 조선대학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설립자 동지에서부터 설립자 대표로부터 설립자로 되었던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린 양반이 박재상 선생이라고. 그분이 바로 말하면 우윤근 원내총무했던 우윤근 유수기요. 그분이 조선대학에서 3천재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쪽 전남 내에서도 지금 한학에 대해서는 또 제1인자예요. 그분이 유별나게 나를 또 사랑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전남대학 고시반 이름을 난파 법학회라고 난파라고 난세가 깃든 언덕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로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조대 전남대학 합쳐갖고 학계 제1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운동에서는 박선홍 선생이 이제 두 번째 원로고 그리고 전남대학 교수들 중에서는 바로 영암 최재율 선생이 농촌 공동체 거기에서 제1인자고 그 다음에 그 양반 2년 후배인 박광선 선생님이 영암 출신 그 양반이 특히 왕인 박사로 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최고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진호 교수님이 보성 안방면 선생님은 후손일 뿐 아니라 그 양반이 유교하고 불교하고 도교까지를 협력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종교 이론의 제1인자고 그리고 범대순 교수님은 서양 문화에다가 동양 사상하고 연결해가지고 시를 쓰신데 되게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남대학 교수인 박광순, 최재율, 안진호, 범대순 네 분이 실제에 있어서 광주 전남에서 문화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상 선배로 외곽운동을 해주신 분이 박재상 선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박선홍 선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 6분을 광주 정신적인 어른이다 그래갖고 무진 6호라고 해갖고 모셔갖고 무진 6호 모시는데 제가 앞장서갖고 떠들고 다니다가 글로 말미암아서 이제 광주에 영화제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원단과 맞고 그래갖고 그
6분들이 앞장서 잠깐 맞다. 그래서 맞춰서 제가 16년간 국제영화제 유지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양반이 뒤통수 봐버리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민정사절 책임 다 돈을 쓰고 그 경제 문제까지 다 맞다가면서 가진 곤욕을 치르다가 그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나 시달린 것 때문에 집사람이 고통을 쳐갖고 그로 인해서 집사람이 백일병 걸리게 된 것이 원인이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생각해보자면 어떻게 보자면 광주 전남의 정신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셨던 무지 6호에서 마지막에 박광수 선생님께서 어저께 그저께 돌아가셔서 어제 아침에 초상 떠나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놨던 엄청나게 큰 광주 전남의 이종 학풍을 개성을 조직도 없고 관심도 없어. 이게 바로 말하면 현재 좀 새로운 시대의 정치건단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말은 김대중 씨를 비롯 대표 정치건단들에 의해서 우리 전통문화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생각해보자면 참 이대로 다음에 이 산산이 깨져버린 이 지역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잘만 하면 여기서 학자들이 모이고 민족정신을 살린다면 화담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담사 관련시켜서 향교 관련된 거 한번 접근해보다 보니까 향교 가봤더니 향교는 완전히 지금 깡패 건달들에 의해서 바꿔졌어요. 그래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래 강론 할 때도 가서도 너도 자보다 해라 하더니 한 시간만 하시오 그러더니 시간도 되기 전에 얼른 끝내셔 갖고 뜨더라고 시비오고 말았잖아요. 이제 그 일을 적어도 6월 안에는 논문을 완성을 시켜야 할 텐데 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골격을 잡아놨으니까 그 이 문제를 그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정기하고 적어도 호남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을 다시 말하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족 정기 이론을 한번 정립하는 문제를 사명감 갖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것하고 여기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면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학풍을 다시 말하면 향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유학이 맨 조선조 때에서 구식 학풍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학풍으로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이렇게 토상난이고 몇 번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광주 4.19가 지금 또 이상하게 내가 과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권하고 정부 지원만 주면 거기 무엇이냐 권력 주업패들이 깡패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정신 차리는 주류가 안 만들어지면 전라도는 다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요새 이제 공부도 안 되고 그런데다 조금 못하면 집사람 성질 갖고 그냥 막 나한테 덤서보고 그래갖고 요새 지금 속으로 전 정신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여기 강원이 이번에 다시 이제 오늘 내일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사장 선특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강원 선특전을 하려고 하면 강원에 적어도 정원담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는 향교하고 관련되기는 우리 전통 유학을 하신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강론하고 공부해왔던 중에서 적어도 유년이란다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담당해야 할 참여자를 한 두 분은 여기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서 뽑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모임의 제일 큰 어른이신 윤기현 형님께서 어떤 책임을 좀 맡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이 앞선 때 선배 어른 형님한테 대해서 부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정신전력을 거기다가 붙여주는 것이 어른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요새 며칠 동안에 제가 잘못 잡고 생각했던 정리해가지고 이 얘기가 되면 이 금주 말쯤에나 안을 묶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김비장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보고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경목요결 그것이 꼬맹이들 소년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것은 민족정기 방향에 가는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강의를 한다거나 연구를 담당해야 할 분에 우리 여기 식구들 중에서 나오셔야 한다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보면 안경 두 가지, 세 가지 바깥으로 지도를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지금 더군다나 밖에 돌아다니다 볼게 이제 책은 여기다 놔두고 가방만 들고 다니고 해서 어제 저녁에 못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공부를 하고도 또 우석까지 진도가 어디까지인가 혼동해서 다시 아까 찾아봤습니다. 주반장이 우석 가면 98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그 982쪽 2쪽 밑에서 쪽? 두 번째 줄. 밑에 두째 줄? 네. 그거도 할 거예요. 거기서 아니 그냥 내 생각엔 밑에서부터 8째 줄 올라가고 무게 지금 그 이런 얘기 하다가 무가 결국은 탑중에다가 둔전을 만들었던 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지금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지금 그 982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부터서 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대목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삼지가 특히 유비란다거나 제갈공명이 끊어져 갈 때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하는 거 지금 현재 발rum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단 번호로 해놓고 보니까 982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유가 분분 이출 거기가 문단으로 보면 제7문단입니다. 일단 제7문단부터서 연결시켜 나가야 앞서고 기억이 살아나면서 맥을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반복이 되었습니다만은 982페이지 우에서부터 8째 줄부터 흘러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용 8째 줄은 뭐냐 그러면 강유가 분분이출 강유는 속으로는 뭐냐 그러면 다 지금 기산에서 딱 점령해놓고 포위해놓고 완전히 기산 9개의 진지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거기 한참 전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후주한테서 3번이나 하루에 3번씩이나 빨리 돌아와라 빨리 철수해 그런 통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고 봤더니 그 못된 놈 황호라는 놈을 급작히 감투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여기 강유를 불러들이고 강유 자리에다 황호를 넣기로 그렇게 지그들끼리 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 해놓고 다 작전을 짰는데 해놓고 보니까 강유도 저 등이한테 못 당해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황호 같은 놈이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 도저히 황호 갖고는 안 될 것인데 하니까 그리 어디로 작전 짜놓은 것을 갖고 밀어붙이자니 멍청한 후주는 왜 그대로 해 하고 또 옆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황호한테 한관놈한테다가 그 부분을 결정한 권한을 맡길 것이냐 만들 것이냐 하다가 맡기기를 했던 것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작전 짜고 있다가 철내라 그래서 급한 명령을 받고 와놓고 보니까 지금은 헛짓거리하고 너무 대신들 여자 부인들 이쁜 사람 불러다가 놓고 땀 헛짓거리고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강유가 천자한테다가 저 못된 놈 환관놈 말 듣지라 말한 말이오 그러고 안 되었으니까 내가 죽여버랍니다 이 일을 보고 있다가 일이 틀어졌는데 그때 좋은 참모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모질한 천자를 볶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981페이지 중간에부터 나오는 즉
이 극정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강요한테다가 성질내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바로 부딪히지 말고 아까 말하자면 새로운 둔전 만들어진 대로 몸을 피우시오. 근데 8만 명 데리고 왔으니까 피해갖고 거기 있으면서 새로운 공간이란다나 보안책을 만들고 절대 성질 내갖고 경솔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은 981페이지 중간에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환관놈한테 의해서 청나라가 망해볼 것이냐 아니면 환관놈 처벌고 청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열로 말미암아서 환관놈한테 의해서 결국은 속알창물 없는 유선이는 전방에서 강유가 군대들이 전부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 넘어 쳐들어오는 놈들 기속부대한테 대해서 흡살 받은 옛날 청와대 쳐들 같은 기습부대께 그놈들한테 대통령이 항복해본댔기 그 기습부대한테 유선이가 항복해본 거야. 그래갖고 나라를 포기해버렸자. 그러니까 전선은 다 지키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기습부대한테 나라 뺏겨볼 때가 그 뒤에 나오겠단 말이다. 그래,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요 생각기는 천자, 다시 말하면 후주 말 듣건 어쩌건 간에 황후는 죽여버려갔다. 그 황후 죽여버리려고 지금 쳐들어갔다가 그 상황에서 저 하나 환관놈 그놈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올 필요가 있냐. 당신은 나라를 지킨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후주가 건상에 설득시켜놓고 환관놈은 내 신분꾼이여. 신분꾼 하나 위해서 그렇게 모험을 필요 없지 않냐. 그 내용으로 설명하고는 다음에 환관놈 불러서 환관놈 보다가 네가 잘못했다 빌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대목에 제일 멋진 말이 나옵니다. 후주한테 여러분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 불쌍한 놈은 안 죽인 것이여. 미운 놈을 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쌍한 놈은 안 죽인 것이여. 한 대목이 유명한 말이 거기 나와 있는 982페이지 6에서 4집지로 있다. 후주가 말 애지 욕기생 살라고 뽐뿌림치는 놈은 불쌍하게 여기서 죽이지 마라. 애지 욕기생 오지 욕기사 죽으려고 빨먹은 놈은 냅둬버라. 그럼 오지 그런 놈은 죽음에 냅둬버라. 그것이 오지는 묘한 말은 죽으려고 발버둥친 놈은 냅둬버려 줄게. 그런 내용이 중요한 말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놈 불쌍하게 죽이지 마야. 죽으려고 조통사통 하는 놈 죽으려고 하는 놈은 냅둬버려 줄게. 그 대목이 여기서 말하는 후주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탈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저런 놈을 근다고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말하면 강유는 화가 나갖고 죽여보자고 한데도 그런 놈 죽이면 못 쓴다고 천자가 그런 편을 드니까 화가 나가서 견디지 못하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그놈 이제 와서 빌어불고 울고 떨고 그러니까 못 죽이고, 그러고는 화가 난 채로 밖에 나가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던 대목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강유가 분분히 줄, 아까 그놈이 황후가 와갖고 내 목숨은 어른한테 걸려있으니까 죽이든 살든지 알아서 했지만은 나는 천자 모시고 신부름만 하려니까 그냥 정치에 관심 안 가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죽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참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즉 왕견 이 극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극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치적 참모죠. 극정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비장 서차사 공원이 그리고 현재 전개되어 왔던, 다시 말하자면 지휘 작전만 세우려고 그러면 물러가게 하고 그 좀 어찌 오물러갖고 부패해갖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옆에서 방해쳐갖고 패전하게 해갖고 결국은 강유도 힘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강유가 제갈량으로서 받았던 모든 작전을 다 실패하게 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환관놈 황후패들한테 달려있는데 그놈 죽여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극정을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비는 자세하게입니다.
장차사 차사 이 일에 관해서 이 일을 장자는 목적을 인도하는 전치사예요. 이 일에 대해서 고지 극정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정이 말하기를 장군은 화불원이다. 장군 지금 성질 나갖고 있는데 잘 생각이 없어. 당신한테 곧 재앙이 멀지 않았어. 끄떡 잘못하면 바로 당신한테 재앙이 와버려. 그런데 방금 한 놈만 한 것이 아니라 황과 패들이 다 따갖고 있으니까 언제든 당신이 재앙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정이 하는 말이 장군은 주변에가 지금 화가 불원이 곧바로 언제든지 당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이다. 장군이 위험은 장군이 위태로우면 그 말은 장군이 잘못하면 암살 당하면 그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숭배다. 당신 죽으면 이 나라 지킬 사람 없다 말이야. 나라도 따라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강유가 하는 말이 선생이 행교하여 이 보국 안심지책 다행히 내가 선생을 만났으니까 다행히 혹은 바라옵건대 그 말입니다. 행은 다행히 바라옵건대 교아 이 보국하고 안심지책 나라도 지키고 나도 이 불행한 일 암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보국하고 안심지책을 다행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당신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다행히 만나 뵀으니까 보국 안심지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정이 하는 말이 왈 서서애가 유일 거쳐 당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의적으로 피해야 해. 서서가 아니라 농서가 아니지. 용이 머물고 있는 언덕이라는 뜻에서 언덕부자에다가 농용자를 한다고 농서자. 그 농서 지역에는 다시 말하자면 그 농서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쪽에 지금 아까 물리는 도시가 어디인데 조양 지역 옆에가 있는 데가 지금 농서 조양 지역 있는 지역 농서 지역이다. 농서 지역에 가면 당신이 유일 거쳐 반드시 그쪽에 숨어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 그 거처가 어디냐? 그러면 명발 답중 거기 답중이란 말은 땅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평평한 땅이란 뜻이죠. 답중이라고 하는 평평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차지는 극기 비장입니다. 비장이란 말은 비옥이란 말과 마찬가지다. 장자는 튼튼한 장자고 옥자는 비옥 살찌 옥자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이 답중이란 땅은 극기 비장 땅이 비옥해서 모든 것들이 잘 자라난다. 극히 비옥에서 잘 자라난 땅입니다. 장군은 하불효 무후 둔전지사 하여서 여기 하불효 속에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째서 무후 제갈공명의 둔전지사 옛날 땅을 개발해갖고 거기다 백성을 옮겨서 다시 말해 이미사죠. 이제 독일 역사를 보면 독일이 거대한 중부 유럽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된 배경 속에 뭐냐면 게르만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척박하거나 인구가 부족한 것은 특히 옛날 비스마르크 때 반드시 그 게르만 사람들 전부 강제 이동시켜갖고 다 정착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의 식민지사의 기본 체제는 게르만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식민지사에서 백성들 개발할 만한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반드시 죄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려갖고 이주시켰습니다. 앵글로색슨들은 주로 말하면 죄인들, 범죄자들 갖다가 개발한 지에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게르만들은 반드시 민족 집단들을 거기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민족 집단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바로 국가 권력을 주어가지고 중앙정부 연결시키는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계의 이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 고대 중국에서 있습니다만 게르만 민족의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더 나아가서는 유럽 중국 지역에 가면서 게르만 민족 이동이 있은 다음에 민족 이동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불공평한 곳이 있으면 반드시 옮겨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가 척박한 것을 비옥하게 위해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식목, 다시 말하면 산림 정책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짰던 나라가 뭐냐면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산림 개발했죠. 삼남 개발하고 그 원인 어디가 있냐? 그럼 바로 비스마르크의 산림 정책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전 내가 독일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누가 저한테 꼭 같이 전남 김은사님 그 조배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세계의 국토개발 정책을 통해서 국력을 양성시켜왔던 제일 큰 새로운 지도자는 당시 그전도 있었지만 프로시아 때도 있었지만 그게 비스마크다. 비스마크에 의해서 세계의 인력에 의해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제 조립죠. 저보테나무 그리고 파르프나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국력을 길러냈던 것은 바로 말하자면 비스마크에 의한 것이다 보고 비스마크 만들어놨던 그 산림 정책 그 후에도 지난번에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도 독일같이 그때 길 부족한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나온 산림 제목 팔아갖고 그래갖고 결국은 저 사람들이 딱 파르프 팔아갖고 석유 샀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렇게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말하자면 그때 그렇게 보자면 그런 것들은 아마 독일 사람들이 중국에서 배워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강요한 때부터 한 것은 제갈공명의 주민 이동 정책 및 거기에 따르는 바로 이동시키는 데에는 경작지까지 주민 안정시키고 거기다 군대까지 연결시키는 둔전 정책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모택도이가 중국에서 백성들과 동요화되어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이기고 정착을 썼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둔전법이라고 하는 제재를 모택도이가 효과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이제 또 호란이 닥쳐올 때 말하자면 함경도 평안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이민 정책했습니다. 세종대학 때고 그때 방법이 바로 말하자면 다 이 둔전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쭉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게. 우리 10만 양명설만 생각하고 있는데 10만 양명설 배경 속에 뭐냐면 반드시 주민이 거기서 농사짓는 정착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엇나가도 이랍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답중이라는 지역은 중국에서 백성들을 주민들을 이동시켜가지고 정착시켜서 개발해내는 일종 식민지라는 개념이가 거기 나오는 개념입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백성들을 옮겨 심어갖고 나무 잎대기 사람을 거기다 심어갖고 그 인구를 증가시키고 국토를 보호하는 수호하는 것이 바로 식민정책입니다.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답중은 어떤 정책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왜 무후가 썼던 둔전지사 둔전의 정책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게 첫째입니다. 둔전 정책이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천자인 후주한테 이 얘기해서 우리 영토도 넓히고 인구도 늘리고 세력도 키우자 하는 얘기를 왜
숨 고치거리만 하고 있는 천자한테 다 알아듣게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주지 천자한테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말이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거 답중둔전. 그래서 먼저 전거 앞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답중에 있는 주민들이 정착해서 개발할 만한 논밭이나 농사지을 터전이 얼마 있는가를 왜 가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네 가지를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등맥숙하면, 그래서 만약에 밀을 뿌려 가지고 그것이 숙하면, 밀이 익을 때쯤 되면은 이조 군실 실은 열매 실자도 되고 곡식 실자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군대들 먹을 것이 양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히 진도 농우 계군. 가히 아까 말한 저쪽 지역에 다시 말하면 황하의 저 우에서 돌아갔다 내려오는 지역, 다 서쪽으로 팽창시켜 나가는데, 영토를 팽창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무 지역 부근에 있는 모든 군들, 모든 지역에다가 거기를 개발시켜 버리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총나라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히 지인도 농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 모든 지역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산 주민들 거주 지역이 다 지인도 우리 것으로 도모되어진다. 이 지인도 우리 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도자는 그 안에 학구자 안에 있는 겨울동자는 그 그림도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림도란 말은 개발되어진다는 뜻이고 도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두 땅들을 우리 것으로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위에는 이 불감 정시 한중 땅이 밑에만 있는 땅은 모르는데 이미 아까 거기서 농서 쪽까지 뻗어갖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까지가 총나라의 한중을 촉하는 땅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공격하려면 바로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바로 한중만 공격이 안 되고, 한중하고 아까 농서하고 그 다음에 좀 밑에까지가 다 연결된 넓은 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방어 지역이 확대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고, 다시 말하면 한중을 보호하는 외곽지대가 넓어진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장군이 제외 장악병권하면, 장군이 병권 갖고 안에가 있으면 장군만 죽어보면 되지만 바깥에서 병권을 가지고 거대한 부대를 가지고 거기서 딱 안정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군이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고 오키나와까지 딱 버티고 있으면 동아시아 지역을 미군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드웨이를 한다거나 그 외보다 다들 점령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점령지역 방어 지역이 확대되어 있으면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결국은 미국이 유엔군이 해외 식민지를 군사지역 확대한 것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번은 장군이 제외 바깥에 계시면서 장악 병권, 군대를 지휘하는 실권을 밖에 딱 갖고 있으면 임금도 마음대로 뭐가지고 추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장악 병권을 잡고 있으면 인불능도 도모한단 말은 세력을 제거한단 말이, 사람들이 정적이 당신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히 피화, 당신을 해코자 하려고는 위험으로부터서 당신이 화로 재앙으로부터 멀리 피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 안에 보국 안심지 책이야. 이것이 바로 나라도 지키고 당신의 개인 신상에 있어서 안전도 유지해 나가는 좋은 정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행지, 그러니 마땅히 초행지, 느리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작하시오. 빨리 시작해. 그 말이 바로 조행지.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빨리 시작해라. 이것은 유곡 선생이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경목욕이라서 하지 말습니다. 입지를 해갖고 뜻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야 일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해라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강유가 대히 아주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가지고 사와 감사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 금옥지냐. 선생이 하시는 일은 금과 옥조 같은 금 같고 옥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존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차일에 다음 날 강유가 표주 후주한테 대해서 유선이한테 대해서 표문을 써서 글을 올렸다 말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답중순전하여서 효무우지사 하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중 지역에 가서 씨 뿌리고 주민 정착시켜서 우리 터전으로 개발할 땅이 있는가를 봐서 땅을 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착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까 여기 농서지역 쪽은 말하자면 서쪽